최근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하고 있자 프랑스에서 한국과 루마니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승승장구하는 K9 자주포의 추가 계약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프랑스의 방해 공작을 루마니아에서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끈끈한 방산 협력 관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루마니아가 이례적으로 한국 편을 들며 프랑스의 헛소리를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다뉴브강 인근에서 발생한 폭격으로 수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기 위해 벌인 폭격이었는데요. 국경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격은 루마니아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즈마일 항구, 레니 항만 등 루마니아 국경지대와 가까운 곡물 창고가 타격을 받았기에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원칙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공격당했다고 판단되면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루마니아는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국경지대에 병력을 보내는 한편 전력 증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명품 자주포 K9을 구입하는 것이었죠. 루마니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90문 구매를 선언합니다. 동유럽 매체 비세그라드 24가 루마니아 정부가 K9 자주포 90문 구매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미 올해 4월 루마니아 국방부가 자주포 도입 사업의 1단계로 자주포 54문을 구매하는 것에 구매 승인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도 수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는 국회에 구매 요청을 넣은 단계라 실제로 루마니아 국회에서 구매 승인이 나올 것인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었는데요. 당시 2단계에 걸쳐 19억 2,300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5,22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무기 구입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구매 비용으로 그 정도의 금액을 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루마니아는 작년 6월 국방 예산을 GDP의 2%에서 2.5%로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국방에 있어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바 있으나 K9 자주포 구매에 큰 돈을 쓰는 것은 한국의 설레발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설레발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90문 가운데 54문을 먼저 인도받고 나머지 K9 자주포를 차례대로 받기로 최종 확정이 난 것이죠. 이번 결정이 내려진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고 폴란드가 무기를 사면 루마니아가 그 뒤를 이어 무기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폴란드를 따라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구입한 것이죠. 작년 안젤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경남 창원을 방문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과 같은 국산 무기체계 기술력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니콜라이 이오넬치우커 총리도 작년 한국을 찾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의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내년에 국방 분야에 있어 협력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며 여운을 남겼죠. 이때 많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언젠가 구매할 것이라는 예측은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구매를 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다뉴브 강을 공격한 러시아군의 행동에 루마니아를 자극해 자주포 구매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90문 구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 자주포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에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전을 결정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최대 주문 금액은 41억 레오, 하나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번 수주전에 영국 BAE와 독일 등 유수의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국가는 단연 대한민국이었죠. K9 자주포 수출도 성공적으로 달성한 데다 이번 사업에서도 루마니아가 내건 조건이 한국에게 유리하기에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수주전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시기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였는데요. 프랑스 방산기업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대상자에 속하지도 못하면서 일찌감치 경쟁선상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육군은 해외 원정이 늘어나고 보병을 지원할 화력지원 자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자주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한 자주포가 세자르 자주포인데요.
AMX-13 경전차 차대를 활용한 F3 자주포의 진화형으로 반자동 장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155mm L52 곡사포를 주포로 사용하여 나토 표준탄을 쓸 수 있는데요. 3명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C-130이나 A-400과 같은 전략 수송기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차륜형 자주포인 만큼 최대 시속 100km로 주행이 가능해 기갑부대는 물론 급속 전개 부대와 함께 이동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트럭과 곡사포의 결합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곡사포이기에 직접 화력 지원은 물론 적지 중심 사격, 대포대 사격 등은 물론 해안방어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자주포라 할 수 있습니다. 차츰 성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수출 실적이 발생했었는데요. 태국은 2006년 세자르 자주포 6문을 도입해 2010년 전량 도입을 완료했으며 캄보디아와의 국경지대에 세자르를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국경지대에 배치된 세자르 자주포는 실전에서 캄보디아가 운용하고 있던 BM-21 다연장포 2문을 박살내며 실전 성능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에서 세자르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37문의 세자르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운용되면서 나름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세자르의 명성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공개되자 달비차례 반딧불이처럼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은 물론 산악지대는 물론이고 사막지대, 심지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내구성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세자르와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높은 수출량을 자랑했습니다. 프랑스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루마니아 입찰에서까지 한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프랑스는 한국 무기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루마니아 입찰권과 관련해 세자르 자주포가 루마니아 차기 자주포 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경 수비를 위해 세자르 4대가 도착한 것을 언급하면서 루마니아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아니라 세자르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희망 섞인 프랑스 언론의 기대를 박살내는 기사가 루마니아 언론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잔인하게도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세자르가 차기 자주포 사업에 낙점될 수 없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루마니아 언론은 세자르 자주포는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루마니아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프랑스 언론이 언급한 4대의 세자르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배치된 것은 사업 수주 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례적일 정도로 프랑스 언론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프랑스가 꿈꾸는 세자르 자주포 수출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확실한데요. 지독할 정도로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는 루마니아 언론의 모습으로 한국이 확실하게 자주포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루마니아가 확실하게 한국으로 방향을 튼 것은 폴란드식 무기 수입 모델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육해공 전반적인 무기 시스템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폴란드식 조달 모델을 루마니아에서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것이죠. 한정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루마니아 입장에선 비싼 돈을 주고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 빠르게 전력화하는 것은 불가능인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성능면에서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데다가 무엇보다 빠르게 전장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수하고 향후 해군과 공군 무기 교체 사업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꼭 잡아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직접 루마니아 언론이 반박하고 나섰었던 것이죠. 실제로 루마니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산협력은 K9 자주포만이 아니라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대공미사일 도입과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동유럽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루마니아 현지에 파견, 동유럽 방위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루마니아 대한민국의 협력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탄약 생산에 있어서도 루마니아와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155mm 자주포탄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탄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탄약 부족을 사전에 막고 무기 운용에 있어 한국과 미리 손을 잡은 거라고 보는 것이 맞죠. 한국과 굳건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려는 루마니아. 프랑스가 겁도 없이 세자르 판매를 위해 이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루마니아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점점 확산되는 동유럽 군사 동맹 한국의 무기가 동유럽을 넘어 유럽 전체의 표준이 되는 것이 멀지 않은 가운데 한국 방산에 계속되는 승전보가 반가울 따름인데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의 단단한 군사 동맹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K방산의 질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